이곳은 분황사입니다. 원효 성지라고 하는 분황사에 왔습니다. 이 분황사 앞에 길에는 원효로라는 도로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 원효 성지라고 하는 대형 암석으로 된 그 표지석이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효대사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명승이다. 거의 이 불교 쪽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그런 승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도 많이 전하고 있고, 또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추가을보다 한결 더 아름다운 분황사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그 변함없이 저 무전석탑을 보러 오는 그런 관광객도 있고, 또 이곳에서 신자로서 기도를 하러 오는 그런 신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조용하면서 때때로 이곳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그 분황사의 모습입니다. 모전석탑의 그 왼쪽에 보면은 그곳에는 원효대사하고 관련된 그런 그 오래된 물건들, 이런 것도 있고, 우물이라든지 또 화증국사 비를 세워 놓았던 그 받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기 앞쪽에 보면은 그 앞에 흰색 뾰족지붕으로 된 텐트 같은 것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 뒤로 보이는 기와집, 그것이 보광전입니다. 이제 이 보광전에 원효대사의 영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원효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친숙한 이름이고, 아주 많이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그리고 또 지금도 곳곳에서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항상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 아마 원효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나라에는 이 모습이 원효 대사다 하는 그 원효 영정이 몇 점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영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화가가 그린 영정입니다. 1978년에 그린 그림이고, 바로 신사임당 5만원권 그 신사임당을 그린, 그거 역시 따로 사진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종상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뽀얀 피부에 비록 나이가 든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피부를 보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뽀얀,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귀공자 타입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걸친 그의 그 복장 역시 대단히 지위가 높은, 신분이 높은, 벼슬을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호사스러운 복장입니다. 하얀 피부에다가 그 얼굴 윤곽을 보면 서양인과 혼혈처럼도 보입니다. 우리 동양의 천 몇백 년 전 이곳에서 살던 사람의 모습이 과연 나이 든 모습이 그와 같았을까? 이렇게 봤을 때 백인 계통의 서양인과 혼혈인물처럼 보인다. 그런데 보기에 뽀얗고 분발라 놓은 것 같은 그 원효 영정을 보면은 우선 깊이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 얼굴에 그렇게 한번 코팅을 해놓게 되면 그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깨달은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달은 자에게서 볼 수 있는 보통 흔히 말하는 오욕칠정을 뛰어넘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깊이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두뇌 능력이 박약한, 피부는 희고 옷은 비싸 보이는 옷을 걸쳤을 때 지혜로움이 보이지 않는다, 두뇌가 명석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주 곱게 미남형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게 울상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찡그리고 한탄하고 울상인 그런 모습이어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분황사 그 보광정에 있는 그 영정입니다. 이 보광전에 있는 영정은 이제 이런 설명을 분황사에서 올려놓았습니다. 1940년대에 누군가가 여기서 기도를 하던 누군가가 갑자기 원효의 모습이 떠올라서 떠오르는 대로 그린 그림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분황사에서 원효를 기리는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영정을 앞에 걸고 하는데 그 정도 된다면 누구의 그림인지, 그림을 그린 사람 정도는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왼손의 새끼손가락이 젓가락처럼 아주 길게, 비례를 무시하고 길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게 뭐 옛날의 그림이라면
원근법도 무시해도 좋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1940년대라고 한다면 그래도 인간의 신체 구조에서 용납되는 선을 넘어서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여기에 있는 영정을 보면은 생로병사의 고통에 푹 쩔어 있는, 어디를 봐도 그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둡고 경직되어 있는 인상입니다. 사실 어디를 봐서 원효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나의 감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분황사 보광전의 영정을 잠시 소개를 하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한지 그런 기회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원효 영정 이제 두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영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범어사입니다. 이 그림은 시기적으로 좀 비교적 일찍 그려진 그림이고 또 그런 면에서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까, 하여튼 워낙 영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1800년대 후반, 1890년대 이 정도로 1800년대 후반에 그린 그림입니다. 다만 앞에서 소개한 두 점하고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피부가 검고 눈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봐서는 사팔뜨기처럼 좌우에 눈동자가 위치가 다른, 흔히 사팔뜨기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입가에도 있고 턱을 따라서도 있고, 그래서 흔히 승려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입을 해벌리고 있습니다. 살짝 정신 나간 사람 같이도 보입니다. 본 감상은 그렇습니다. 귀티라고는 귀공자 같은 느낌은 전혀 없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노숙자, 노숙인이라고 하는, 혹은 불황자라고 하는, 아니면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그 원효 영정, 그것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다 싶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야 직접 만난 일도 없고 특별히 더 좋게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의무감도 없고, 단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일본 교토의 고산사, 일본 발음으로 고잔지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거기에 원효 영정이 있습니다. 이 일본 교토 고산사에 있는 영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그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980년 여름에 김지견 전통불교 연구원장이 일본 그 불교 학술 회의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고잔지를 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런 것을 보고 일본에는 거기 그 원효 의상과 관련된 그 화엄종과 관련된 이런 것을 아주 일찍부터 만화처럼 그려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국보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이 영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교토 고산사의 이 영정은 언제 거냐?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200년대 말의 그림이다 하니까 좀 그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 아닙니까? 1200년대 말이면 1200 몇십 년 13세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때 어떻게 그리게 됐느냐 하니까 그때까지 원효 영정은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 땅에서 있던 원효 영정을 보고 옮겨 그린 것인데 그림 수준은 상당합니다. 일본의 국보로 하고 있는 그런 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옮겨 그린 그림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보수했다 하는 것이 그 그림 뒷면에 보수 기록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1762년 11월에 보수를 했다. 누구누구가 했다. 하는 이런 기록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00년대 말에 그린 이 그림이 일본풍의 그림이 아니고 이 한반도풍의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거의 그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가 하면은 피부가 검고 눈이 바깥쪽으로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그 눈이 밖으로 확 찢어져서 치켜 올라간 뭐 부리부리하다고 할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수염은 입 가며 턱이며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수염도 나 있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것이 범어사의 그 영정처럼 거리에서 오래 지낸 사람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다. 귀공자 모습은 전혀 없고 얼굴에 이마를 비롯해서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하다. 주름이 깊게 파였다. 또 뭐 잘 들여다보면은 눈이 약간 사시인가? 그 사팔뜨기인가 싶은 그런 면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정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얼굴이, 피부는 검은데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뭐 광채가 난다고까지 할 것은 아닌데 어둡지 않고 생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일본에서 명신으로 석가모니와 같은 개념으로 받들고 있는 이 원효, 그의 영정하고 또 1800년대 우리 그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봤던 그 원효의 영정, 여기에 좀 공통점이 보이긴 보이더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뽀얀 흰 피부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공자처럼 생전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도 아니더라. 그런 면에서 일반 그 승려들과 다르게 아주 남다르고 특이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 입장은 이 일본 고산사의 영정이 원효대사의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 원효 영정을 제작한다든지 또 소개를 한다든지 뭐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뽀얗고 귀공자스러운 그런 그림을 전시를 합니다. 그런 게 앞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국내에서 원효 영정 전시를 할 때도 그 일본 고산사에서 그 영정이 반출이 불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바로 고산사의 영정을 세밀 묘사를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여주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림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상세 묘사, 그 모사도 이거 역시 얼굴이 하얗고 수염은 손질을 해서 윗입술 라인을 따라서 가지런히 정돈을 해놨고 주름도 지웠고, 그리고 변함없이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승려의 그 장신구, 옷차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686년에 사망한 원효 대사. 이제 1500년이 지났어도 그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어야 하는 것인가? 원효 대사의 부친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급이 되는 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 기록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 대단한 원효일지라도 꼭 귀공자 같은 그런 외모여야 하는가? 원효의 행적이라든지 그의 사상에 충실한 원래 그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일본 그 고산사의 원효 영정 그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고산사에는 원효의 영정 그리고 의상의 영정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이것이 그 원효대사를 그 고려 때 원효대사를 화진국사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비석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위쪽에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무슨 글자를 새긴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추사 김정희가 여기다 새겨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고산사의 그 영정 그걸 이야기해 보면은 원효대사는 거사답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는 신분이 높은 대사답게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피부가 하얗고 또 주름이 없고 그 수염도 일체 없습니다. 깨끗하게 보통 승려들이 그렇듯이. 그리고 아주 밝고 화려한 복장에 지위가 높은 승려가 걸치고 있는 그런 장신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일본 고산사에서 이렇게 그 서로 외모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그려놓은 두 대사를 다르게 보고 있는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본 고산사에서는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대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그 두 스님을 모두 명신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으로 그러나 신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받들어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효의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원효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원효는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원효는 이래야 해,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해, 아니 적어도 원효 대사라면 이 정도 외모를 지니고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원효를 자기가 생각하는 원효로 고집하고, 그리고 원래 그가 피부가 시커먼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럴 수 없어, 우유만 먹고 자란 뽀얀 미소년이어야 해, 이렇게 우기는 것, 이거 큰일이 아닌가. 어째서 그러는가. 이제 그런 태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뽀샤시한 원효를 그려놓는 이런 사람들, 이거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 고산사의 그 원효와 의상의 영정, 이걸 보면서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런 흥미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그 두 인물의 그 영정을 보면 신발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신발이 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는 신발과는 아주 다른 그런 신발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1767년에 그 부산 범어사의 1767년의 그림이다 하고 나와 있는, 거기에 의상 영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은 요즘 치면 여자들이 신는 꽃고무신 같은 형태의 이제 그런 신발입니다. 아, 이게 조선시대의 신발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이 1200년대 일본 고산사의 이 영정에 있는 신발은 혹시 신라 신발일까? 이게 궁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1200년대 일본 고산사의 이 그림은 더 옛날, 더 이전의 그림을 옮겨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